여자는 작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의 몸은 남자랑 완전히 달라요. 여자만을 위한 마케팅 서적이 따로 있을 정도로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도 다르고 우리 몸이 완전히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자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성과로 우리를 증명해내고 감정을 억누르면서 참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며 탄수화물을 끊어가며 극단적 단식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가 우리에게 씌워놓은 프레임일 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자가 남자와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여자로서 어떤 것을 신경 쓰고 관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자로서 필요한 첫 번째 관리는 바로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진다라는 말 들은 적 있으시죠? 남자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남자는 매일마다 호르몬이 리셋이 돼요. 아침에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높고 점점 저녁으로 갈수록 그 수치가 내려가고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리셋이 됩니다. 반면 여자는 어떨까요? 한 달에 4번 다른 몸이 됩니다. 월경 주기 때문이죠. 여성의 생리 주기는 단순한 월경이 아니라 다양한 호르몬의 복합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28일, 4주마다 우리의 몸이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월경기, 두 번째 여포기, 세 번째 배란기, 네 번째 황체기입니다. 여성의 몸이 다른 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월경 주기에 따른 우리 몸의 컨디션 변화를 체크하는 겁니다. 정확히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까지 제가 가이드를 드리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생리 직전에 가장 몸이 취약해지고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만큼은 친구와의 약속을 함부로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저의 에너지를 쏟아냄으로써 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생리가 끝난 이후에는 제 몸이 좀 가볍다고 느끼고 많이 먹지 않아도 충분히 에너지가 보충된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배가 충분히 부르면 숟가락을 내려놓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평소보다 일을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이지 분명히 여러분은 4주마다 다른 변화를 느끼고 계실 거예요. 단순히 생리주기 어플에다가 내가 며칠 날 생리를 시작해서 언제 끝냈다라는 걸 기록하는 걸 넘어서 어느 시기에 어떤 감정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건 호르몬 탓이야 라고 책임 전가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민해? 내가 지금 불안해? 아, 이건 내가 PMS 기간이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때로는 합리화를 하는 게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성에게 필요한 두 번째 관리, 이너 관리입니다. 저는 방광염이랑 질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고3 수험생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여기 아래부터 반응을 합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항생제를 처방받고 약을 타서 일주일 정도 먹으면 괜찮아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을 하고 또 약을 처방받고 낫고 이 사이클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좀 검색을 해보니까 깨달았던 것은 항생제라는 것 자체가 질 내에 유익균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의 환경 자체가 개선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또 재발을 하는 레퍼토리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 단순한 결과만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산부인과를 많이 다니면서 느낀 것은 진짜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검사인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싼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질 내 환경 자체를 개선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질 안에 유익균이 많아야지 질 내 산성도가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유해균이 증식하는 걸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복해서 항생제를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 이 균형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유익균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꼭
꼭 질유산균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제로 질유산균을 먹기 전과 후가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달라져서 왜 진작에 먹지 않았을까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물만 먹어도 살이 찌거나 잘 붓는 분들은 다낭성 질환이 있어서 그렇고 지인의 밸런스만 잘 맞춰줘도 체질 변화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아이힐 비너스의 유산균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크랜베리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크랜베리의 엄청난 힘을 미국에 갔을 때 처음 알게 됐어요. 제가 교환학생 갔을 때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남자와 즐기고 나서 크랜베리 원액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게 새롭고 궁금해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크랜베리에 있는 성분이 세균, 박테리아 같은 게 벽에 달라붙는 거를 방지해주고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발렌타인데이나 이런 큰 행사가 지나고 나면 항상 크랜베리 원액을 잔뜩 마시고 자기 몸에 남은 찌꺼기들을 다 배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센세이션했고 그 이후로는 방광염이 걸릴 것 같으면 크랜베리 성분 영양제를 먹는 걸 습관화하게 됐어요. 저도 초반에는 크랜베리 원액을 사서 마시다가 액체로 된 음료수를 많이 마시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알약 캡슐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항상 해외 직수입으로 사야 되고 비싸기도 하고 해서 부담이 있었는데 비너스 유산균에는 크랜베리 성분이 애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복에 하나를 먹으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원래 제가 질유산균을 평소에 먹고 크랜베리 영양제는 방광염에 걸릴 때 먹었는데 그 두 개를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매일매일 하나를 먹으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너 케어에 관심이 있으시다거나 만성 방광염을 앓고 계신다거나 건강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올리브영 세일이잖아요.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면 하나를 무료로 더 증정하는 이벤트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세 가지 영문명들 보이시죠? 이게 진률의 특허균 3종인데 무려 40%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업계 최고 함량이래요. 분비물이나 질 가려움 이런 만성적인 증상들이 저한테는 그냥 디폴트 값이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증상들을 앓고 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질 유산균을 먹으면서 많은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자에게 꼭 필요한 세 번째 관리, 감정 관리입니다. 여자는 감정의 뇌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떤 외부적인 감정을 그대로 바로 반응을 해버립니다. 이 자극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감정을 느끼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여자들입니다. 이게 잘못됐고 예민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절대로 감정을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여자가 감정을 표현하면 예민한 거고 여자는 참고 살아야 착한 거고 이런 말들에 속지 마세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타인에게 모든 걸 다 쏟아내라는 말도 아니고 주변에게 불평불만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감정들을 타인에게 부정적이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조건 아픕니다. 가슴이 갑갑할 거예요. 손해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우리에 소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의식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찾아야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관계,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영상, 자극적인 콘텐츠, 뉴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불을 꺼서 잠을 오게 만들듯이 우리가 그런 외부적인 자극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차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불평불만을 하고 우울함만을 호소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그대로 옮겨 담을 겁니다. 여러분의 바구니에. 타인이 계속해서 안 좋은 에너지를 발산을 하니까 그 에너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귀중한 신체에 옮겨 담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하는 남자만 끊어내도 여러분의 인상이 밝아질 거고요. 훈계질을 하는 친구나 부모님의 조언을 마음속으로 담아두지만 않아도 여러분의 일상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다 여러분께 아니에요. 때로는 그 감정이 외부에서 온 것인데 그게 내 거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자기 하소연을 하는 사람, 남자친구 험담을 하는 사람, 부모님 욕을 하는 사람, 이런 갖가지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감정이 소중하니까. 그건 못된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기적으로 나를 1순위로 삼아야 내 주변 사람들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나부터 챙겨야지. 나도 지금 건강이 온전치 못하고 나도 불행하고 나도 너무너무 겪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언제까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만 챙기고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겠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소중한 친구, 부모님, 연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자들에게 꼭 필요한 네 번째 관리, 건강 관리입니다. 여자의 몸은 임신 가능성을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최적화된 세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에게 적절한 영양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우리를 극심한 스트레스를 몰고 가면 위기 상태라고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어떻게? 무월경으로. 탄수화물을 끊거나 48시간 단식을 하거나 남자처럼 계속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는 운동 방식, 다이어트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여자분들에게는 무월경이라는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처음 생리불순, 무월경 이 문제를 겪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여성들에게 너무나도 만연한 증상이라는 거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증상이 어디에서 기초했는지를 보니까 사회가 말하는 다이어트 방식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키토 다이어트, 채식, 저탄수화물, 말로만 들으면 이것들을 모두 행하는 게 우리의 건강한 몸을 위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방식들을 모두 적용했을 때는 어떨까요? 내 몸에 기력이 없고 자꾸 머리가 빠지고 걷는데 머리가 핑핑 도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애초에 그 방식은 여자의 몸과 맞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자의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코르티졸이 증가를 하면 여자에게 꼭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호르몬이 언제 가장 진가를 발휘하냐? 바로 여자의 생리 직전 PMS 구간에 발휘를 합니다. 이 구간에 여자는 안정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간에도 우리의 몸을 극한의 상황으로 불어넣으면서 미친 듯이 고강도 운동을 하고 몸에게 당연히 필요한 적절한 영양소조차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위기야 위기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 말라고. 그리고 몸이 점점 병들게 됩니다. 안정과 휴식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몸을 계속 스트레스 상황으로 넣었기 때문에 계속 병들고 아프고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살도 빠지지 않습니다. 몸의 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살이 빠질 수가 있나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면, 지금 당장 살을 빼야 된다면 잠깐 며칠 동안 그렇게 하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휴식이 1순위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프고 나서야 깨닫지 마세요.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내 몸에 적용하는 게 지름길입니다. 몸을 차게 하는 샐러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를 마시는 것보다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반신욕을 통해서 몸의 순환을 일으키고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습관들을 체화하는 게 훨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절대로 예전 제 과거 다이어트 방식을 제 현실에 적용시키고 있지 않아요. 저 맨날 쌀밥 먹고요. 운동 거의 안 합니다. 간단한 산책 정도? 차가운 음료 절대 안 마시고요. 바닐라 라떼 빼고. 공복 유산소, HIIT 근력 운동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성의 몸과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회가 맞다고 생각하는 프레임에 속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여자의 몸은 남자랑 완전히 다릅니다. 아예 다르게 프로그래밍 된 몸을 그들의 방식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말한 이 조언들도 누군가에겐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에게 더 맞는 방식을 찾아가고 내 몸이 활기차고 건강하다고 느끼는 습관들을 일상에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분들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